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이태재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에 의거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준비 서비스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노후준비 수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의 4가지 고통인 빈곤, 질병, 무위, 고독에 대처하도록 하는 예방적 서비스를 말합니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가지 영역에 대한 균형 있는 노후 준비를 지원합니다. 본 강좌는 노후 준비 서비스 중 교육 서비스의 하나이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은퇴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적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은퇴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직한 이후의 삶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은퇴가 다가올수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고민이 점차 커질 것입니다. 이번 교육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은퇴 이후의 생활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직장에서 50대 이후에 사정에 의해 또는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령사회를 맞아 노년기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은퇴를 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평균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배움의 기간, 노동의 기간, 쉼의 기간이 각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배움과 노동과 쉼의 기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퇴라는 사건에 의해 이 배움과 노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 이 은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전에는 은퇴를 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수명이 60대 중후반이던 시절에나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하다가 퇴직해서 좀 쉬다가 생을 마감하던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사는데 그 오랜 기간을 한가로이 쉬기만 할 수 있을까요? 은퇴를 했다고 해서 쉬기만 할 게 아니라 배우고 일하는 것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럴 수야 없겠지만 은퇴 후에도 배움과 노동과 쉼, 이 3가지를 같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하루 중 4시간은 배움의 시간을 갖고 4시간은 일이나 자원봉사를 하며 나머지 4시간은 여가와 취미 생활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은퇴 이전에는 진학이나 취업, 결혼, 출산과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삼고 있던 삶의 표준적인 목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의 목표는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정형화된 코스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나름대로 다양한 코스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배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을 계속하는 분도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럴 수 없겠지만 은퇴 전까지는 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을 하며 살아왔다면 은퇴 후에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은퇴 이후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산다면 20년이라는 노후 생활이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중 수면이나 식사와 같은 생활 필수 시간을 빼면 11시간이 남고 이 11시간씩 20년이면 총 8만 시간이 됩니다. 이 8만 시간은 연간 2000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가 40년간 일할 시간에 해당되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나긴 시간을 아무 계획도 없이 살 수는 없겠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은퇴 후 삶의 최종 목적지는 행복한 삶입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은퇴 후에도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해가는 자기 실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환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들 중에 두세 가지를 함께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모두가 다 그럴 수 없겠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자신의 소질을 찾아보고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 꿈도 한번 찾아보고 뒤늦게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그런 일들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소질이 있는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면 은퇴 후에 다양한 경험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도 많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과 세상을 탐색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시나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그렇다고 그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서 하세요. 자신의 체력과 시간과 마음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노후의 집착과 욕심은 자칫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시절 같지는 않으니까요. 설사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위와 보수에 욕심내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자, 이번 교육이 은퇴 후에 맞게 되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배우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쉴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퇴라는 이벤트는 우리 인생에서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 마땅히 잡을 풀 한 포기가 없더라라고도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몇 번의 이직과 전직을 경험하신 분들은 덜 하겠지만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사람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퇴직이 바로 은퇴죠.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직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퇴직 후유증이라고 하죠. 퇴직 후유증은 누구나 경험하기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보다는 비자발적인 퇴직일 경우가 더 심각하고 평직원보다는 고위직으로 퇴직한 사람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상실감, 소외감, 박탈감, 역할상실, 수입의 단절 등이 주 원인이죠. 그로 인해 두통, 흉통, 식욕감퇴, 불면증, 우울감 등이 여러 신체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격적인 은퇴도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먼저 은퇴하신 선배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은퇴의 시기는 우리 몸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머리카락은 빠지고 휘어지고 얼굴엔 저처럼 주름이 깊어지고 눈은 침침해지며 기억력은 자꾸만 떨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는 것도 서러운데 몸마저 시들어가니 더욱 서러울 수밖에요. 그러나 노화는
퇴행이 아닌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어느 가요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젊음이 부러우신가요? 젊음이 부럽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나이마저 부러워하실 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들보다는 젊습니다. 그리고 노화는 결코 서글프거나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연륜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후세대를 넓게 포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이 은퇴라는 생애의 큰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었더라도 인생에 대한 도전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평균 나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의 경우 출전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25살이었지만 2016년에는 27살이 되었습니다. 2016년 올림픽에서 41살의 우크라이나 체조 선수 옥사나는 생애 7번째 올림픽에 출전해서 딸과 같은 10대들과 경쟁하였으며 여자 사이클 독주 선수 크리스틴 암스트롱은 43살로 출전해서 3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대구에 사는 실제 나이 이 안목단 씨는 역대 최고령으로 영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겪은 6.25 전쟁, 순직한 군인의 미망인으로서의 삶, 군납사업자이자 사회사업가 활동 등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일대기를 소설로 남기고 싶다는 목표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2016년 미국 서부의 명문대 USC 졸업식장에서는 이 대학 역사상 최고령 졸업생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나이 96살에 알폰소 곤살레스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한 뒤에 미국에 돌아와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생업으로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서 2016년에 비로소 자신의 학업을 마쳤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노년기가 되어도 끊임없이 발달한다고 주장하였고, 최근에 라슬렛이라는 학자는 이 노년기는 제3기 인생이며 오히려 삶의 여유가 증가하고 본인이 계획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지적인 면에서도 이 젊은이들에 비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느려지지만 통합성이나 어휘력, 유연성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대인관계 면에서 볼 때도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40대 부부보다 오히려 노년기가 되었을 때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하죠. 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U자형 커브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혼 초에 높았다가 자녀들 낳아 기르면서 점점 낮아졌다가 40대의 최저치로 낮아졌다가 50, 60대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녀들 잘 키워서 독립시키는 부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이제는 둘만의 오붓하고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돼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노년기는 질병, 고독, 무위, 빈곤이라는 4가지 고통, 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노년기의 긍정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년의 사고에 대처하는 소득, 건강, 사회적인 관계와 여가에 대한 준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쇠퇴하는 노년이 아니라 성장하는 노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년에 사고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사감을 누릴 것인지의 차이는 얼마나 미리미리 준비를 했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 국민들의 노후 준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가구주 72.6%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안 한다는 응답은 27.4%였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금과 적금이 17.7% 순이었습니다. 얼핏 많은 이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이 노후 준비의 충분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는 경우 그냥 긍정으로 답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으로 노후준비 지표를 개발해 노후준비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노후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와 충분히 하고 있다의 비율이 44.1%였던 반면, 별로 안함과 안함의 비율은 55.8%였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의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 조사 결과에서는 이 은퇴준비 지수가 100점 만점에 56.7점으로 주의 단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마다 문항이 달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특히 재무적인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진단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62.2점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영역의 점수는 그런대로 양호하나 이 재무 영역의 점수가 5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준비하기가 힘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노후자금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매년 50만 명씩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현재 노후 준비 정도는 어떠한지 진단해보고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내연금이라고 넣고 검색하시면 NPS 내연금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포털 사이트죠. 이 사이트에 노후준비 종합진단 코너에 들어가면 본인의 노후준비 정도를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의 4대 영역인 사회적 관계, 건강,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의 각 영역별 준비 수준을 알아보는 도구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처럼 작성하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진단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각 영역별 점수를 알아볼 수 있고요. 준비 수준이 상, 중, 하로 표시되고 준비 유형도 4가지 유형으로 진단해 줍니다. 리포트 상세 보기를 해보면 진단 결과 리포트가 작성되는데, 여기에는 본인 점수와 전체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볼 수 있고 각 영역별 결과 분석과 대비 전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더니 점수는 82.2점으로 나름 양호하게 나오더라고요. 준비 수준도 중, 중, 상, 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시간 수강을 마치고 바로 본인의 노후 준비 정도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단한 결과를 마음속에 새기고 다음 교육들을 수강하시면 이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퇴라는 인생의 큰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은퇴와 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긴 노후 생활 기간 동안 각자가 살고 싶은 방향에 맞춰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노후 준비 상태를 진단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설령 충분한 준비가 안 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